또 사실 반론이 만만치가 않은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간에는 경쟁도 시켜주고, 학생도 물론 경쟁을 해야 됩니다만,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약간 제가 볼 때 오해가 있는데, 네. 인류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아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소질도 다르고 또 달라지고 싶어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발전의 계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이 불가피한데, 다만 문제는 무엇을 경쟁의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네. 아주 잘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도 다 경쟁이 대단히 어려워요. 좋은 대학 가려면 다 어려운 겁니다. 좋은 대학 쉽게 가는 나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좋은 고등학교 쉽게 가는 나라 없습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경쟁을 무엇을 갖고 하느냐?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하느냐? 소위 말해서 교육의 목표는 지와 덕과 체를 같이 고려하는 경쟁 기준을 쓰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유럽의 좋은 이튼 스쿨 같은 말이죠. 좋은 고등학교 같은 데는 거기서 들어가긴 대단히 어렵지만 경쟁을 할 적에 반드시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덕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건강성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들을 뽑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그런 세 가지 기준을 다 감안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덕체가 겸비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튼 스쿨에서 이튼 칼리지에서 나온 수상이 16명이 나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경쟁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정말 교육적 목표에 맞는 경쟁의 기준을 잡으면 경쟁할수록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경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덕성이라든가 이 체성 같은 게 약화되면은 그건 바람직한 인재를 못 길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쟁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덕체를 기준으로 해서 뽑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 경쟁을 비판할 것이냐. 그렇게 하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집안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국가가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도 능력 있고 의사가 있으면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같이 가야지 자유스러운 경쟁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노력과 뒤떨어지는 또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거를 저는 자유주의 교육개혁, 두 번째 걸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유주의적 공동 교육개혁이 있어서요. 특히 그 대학 교육에서의 그 규제 완화, 자율성에 관한 부분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은 대학 간의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학생 경쟁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많이 경쟁을 시키는데 교수들 간의 경쟁, 학교 간의 경쟁, 교사 간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쟁을 해야 되냐.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좋은 대학,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사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제 자신 학교에 있습니다. 좀 그 경쟁을 피하는 경우인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학생들 못지않게 학교가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뭘 갖고 경쟁하겠어요?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과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경쟁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교육부가 각종의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학과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새로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학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라. 교육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각 대학이 나름대로 지금 세상의 변화와 학생들의 욕구의 변화를 보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육개혁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그 말씀은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신 말씀이 아닐까도 싶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교육의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도 훌륭한 인재가 되고 나라의 경제도 발전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능력도 높아지고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를 대단히 골고루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능력을 가난한 사람도 높여가지고 부모님 세대는 어려웠지만 그 다음 세대는 상당히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사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회의 공평성, 형평성, 소득 분배를 개선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육 그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배우고 또 익혀서 행복해집니다. 그 삶의 질에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빼놓고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우리가 들어봐도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나라를 좀 더 공평하고 정의스럽게 만드는 데도 교육이 기여한다. 근데 이제 그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 세대가 어려웠는데 자식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도 다시 소위 빈곤이 세습화되는 경향이 생기죠.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는 네. 방법은 뭐냐? 비록 집안이 어려워도 이 학생들이 능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열어놓는 거. 네.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은 자유주의적 개혁만 갖고 부족하니까 공동체적 개혁이 뒤따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라면 우려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 대계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권 때마다 바뀌는 것에 있어서 그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입시 제도도 바뀌고 교육의 몇 가지 기본 골격이 바뀌는 경향을 보는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한 10년 정도 가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정권을 넘어서는. 그래서 교육개혁을 여야가 같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되 여야가 같이 시작하는 그런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중심에 있는 그런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때 그거